네, 안녕하세요. 증권맨입니다. 시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 코스피는 0.22% 하락 마감을 했고, 코스닥은 0.43% 하락 마감했습니다. 수급은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도를 보였고, 기관이 다행히 좀 받쳐주는 모습. 코스닥은 외인 기관 모두 양매도하는 모습인데, 뭐 양시장 모두 단기 저점 구간에서 반등이 꽤 이제 크게 나온 다음에 뭐 필요한 조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어쨌든 얘가 뭐 눌리고 다시 갈지 아니면 다시 한번 이제 재차 쌍바닥을 형성하기 위해 어디까지 이제 눌릴지 아니면 또 쌍바닥을 형성하고 이제 돌릴지 형성하지 못하고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필요한 조정입니다. 상승한 다음에 조정이 있어야 또 상승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구간이고,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슈팅 이후에 여기서 200일선을 뚫지 못하고 지금 이제 저항을 받고 있죠. 얘도 뭐 고점 구간에서 4일 동안 버티긴 했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할 거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렸고, 그 조정이 뭐 11선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을 것인지 21선에서 지지를 받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안정적인 그림은 21선까지는 좀 조정을 받고 나서 여기서 지지받고 돌리는 모습이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, 만약에 여기서 뭐 한 11선 구간에서 지지받고 이렇게 뚫어져 버린다면은 상당히 강한 모습이 될 수 있겠죠. 하지만 어 조금 더 기간 조정이 됐든 가격 조정이 됐든 조금 더 부침이 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돌리더라도 돌리지 않을까, 일단은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요. 코스닥은 이날도 그렇고 여기서 단기 저점 구간에서 상승 시에도 그렇고 이 구간에서 지금 매물벽에 막혀서 이제 비비고 있는데,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어떤 개인 수급이 개입이 좀 많이 된 상승이었고, 이 구간에서도 지금 개인이 뭐 덜어낸 물량을 메이저 수급이 받아내는 게 아니라 반대로 지금 메이저 수급이 덜어내는 물량을 개인들이 지금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.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그 시장에서 매매를 하실 때 상당히 좀 수익을 내기가 지금 까다롭다고 느껴질 수 있는 장이고,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시장 대비 좀 약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장입니다. 그래서 시장의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의 질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아주 좋은 그러니까 내용이 좋은 모습은 아니다. 뭐 표면적으로는 뭐 0.44% 떨어진 것 같지만 뭔가 좀 내가 느끼는 체감은 좀 더 떨어진 체감이 든다든지, 혹은 뭐 지수는 조금 상승을 했지만 내가 느끼는 체감은 전혀 상승한 것으로 느끼지 못하는 느낌이 든다든지, 약간 좀 그럴 수 있는 장이어서 지금 수익 내기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은 모습입니다. 그렇게 좀 시장을 보고 있고, 어쨌든 양시장 다 숨고르기 중에 있고요. 조정을 어떤 식으로 거치든지 아주 필요한 조정이 나와줘야 됩니다.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저희 리딩바는 노바텍이라는 종목을 잘 잡았는데 심리적으로 조금 쫄리는 바람에 좀 섣부른 좀 손절매도가 나갔어요. 저희가 이날 이런 상태에서 뭐 얘가 이음봉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지든 이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지긴 좀 힘들 거라고 좀 보고 있었거든요. 근데 다음날 투매가 나오면서 거의 뭐 11% 가까이 떨어지면서 제가 원하는 가격대를 줬어요. 그래서 얘가 봉이 한 요 정도 떨어지고 있을 때 23,500원에 매수 걸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고, 투매가 나오면서 여기 기준선을 잘 지지를 받고 500원에 잘 체결이 되었는데, 어, 장 오늘 오전장에 얘가 투매에 나올 때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매수가 체결이 됐고, 오전장에
금요일에 이 저점은 깨지 않고 여기는 좀 지켜주면서 눌리더라도 눌린 다음에 이렇게 좀 돌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 금요일에 저가를 좀 깨는 모습을 보였고,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여기 기준선을 좀 장중에 깼죠. 그래서 선택은 두 가지를 해볼 수가 있었어요. 내가 기준선을 깼기 때문에 여기서 대응을 할 것이냐, 아니면 기준선 바로 밑에 여기 21선이 있기 때문에 21선 지지 여부까지는 좀 확인할 것이냐, 이 여부가 좀 있었는데, 저는 좀 시장이, 왜냐면은 시장을 다시 보시면 저점 구간에서 슈팅이 좀 길게 나왔어요. 어느 정도 조정이 없이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이렇다 할 조정 없이 여기까지 다이렉트로 뽑아준 다음에 고가권에서 비비다가 얘가 이렇게 밀리게 되면, 사실 한 이 정도까지 밀리는 흐름, 이음봉이나 뭐 혹시 모르면 또 음봉 투매 하나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좀 봐서, 지수도 조금 오전부터 외인기관 양매도로 미는 모습이고,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보유보다는 빠른 대응을 택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도가 나갔죠. 뭐 얼마 안 되는 손절이긴 하지만, 그 다음에 쌍바닥 만들고 히토르 관련 뉴스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였어요. 특히 뭐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좀 대장격으로 움직였고, 유니온, 노바텍 좀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었고, 시간에도 보니까 많이 떴네요. 내일도 양봉 하나 뽑아주는 모습이 이렇게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그렇게 저희 리딩 받는 매매를 마쳤고요. 그 다음에 관심 종목을 좀 살펴보면, 동성제약이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을 실으면서 이 구간에서 상한가를 뽑아줬거든요. 상한가를 뽑아준 구간이 제가 여기 보시면은 돈을 어떤 그 세력이 개입된 차트에서 돈을 쓰면서 상승의 시작이 된 저점 구간이나 돈을 가장 많이 쓴 날에 뭐 저점 구간, 이런 구간들은 상당히 의미 있는 가격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동성제약이 상승이 시작된 날이 이날이잖아요. 이날이고, 이날의 저점 구간 여기서 쭉 뽑아주고, 정말 개인 투자자들 많이 힘들게 했던 종목이죠. 동성제약 반등 하나 없이 계속해서 쫄쫄이로 떨어져 버렸던 종목인데, 거의 이 상승이 시작된 지점에 저가 라인까지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더 이상 큰 하락이 있지 않고 이렇게 눌려서 상한가가 나오는 모습. 그래서 뭐 힘은 좋다고 느껴지는데, 어찌됐건 이 끼는 좋은데 이게 이렇게 반등 없이 떨어진 전력이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, 캔들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형성이 되지 않으면 웬만하면 좀 접근을, 그러니까 제가 기준봉 나오고 1일차, 2일차 캔들이 제가 원하는 모습이 안 나오면 조금 매매는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종목이었어요. 근데 오늘 고가권 갭 띄워놓고 여기서 조금 물량을 일단 그렇게 좋은 봉은 아니죠. 우리가 접근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캔들이 형성이 된 거는 아닙니다. 일단은 좀 물량을 정리를 하고 나갔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큰 캔들의 형성이기 때문에, 물론 매물을 소화하는 캔들일 수도 있고 물량이 정리가 되어진 캔들일 수도 있고, 이건 그런 부분은 알 수는 없습니다. 근데 일단 매매를 하기에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형성이 되진 않았다. 그래서 얘가 음봉 하나 정도 더 떨어진 다음에 어떤 특정 구간에서, 그 구간이 뭐 2만원대가 될 수도 있고, 이평선 이렇게 올라와서 뭐 7.52선이나 11선이 될 수도 있는데요. 그런 구간에서 뭔가 좀 주가가 바닥을 다시 다지는 모습이 확인이 되면 그때 가서 좀 단기 반등을 노려본다든지, 얘가 내일 이 장대 음봉을 감싸는 양봉이 뭐 하루 혹은 이틀에 걸쳐서 다시 한번 출현하면서
이 양봉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면 그때 가서 뭐 다시 한번 접근 여부를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. 그 다음에 줌 인터넷이 지금 상당히 힘이 좋습니다. 힘이 좋고 오늘 바닥권에서 얘가 190% 상승을 보인 다음에 일단 뭐 거래량 감소하면서 좋은 조정봉은 하나는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경고 종목에다가 바닥권에서의 너무 지금 상승률이 높아요. 그래서 너무 고가권이기 때문에 뭐 이런 구간에서 매매하기는 참 좀 부담스럽다는 느낌이 들죠. 그래서 최소한 얘가 충분한 좀 조정을 좀 거친 다음에 위에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움직이게 되면 5일선이 이렇게 올라올 거고요.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매를 하실 분들은 조금 대응이 잘 되시는 분들이 좀 하셔야 될 것 같고, 아직 뭐 이렇게 대응하기가 조금 미흡하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충분히 조정이 좀 나오는 구간에서 최소한 한 요런 정도 라인, 요런 정도 라인까지는 떨어진 다음에 어느 정도 좀 주가가 안정화되는 모습을 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접근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일단 지금 너무 고가권이라서요. 섣불리 제가 어떤 타점에 뭐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. 일단은 아주 뭐 선수분들은 장중에 뭐 단타로 얘가 이 매수 타점을 주면 10,000원이자 오늘 캔들의 저점 구간 이런 부분에서 장중 단타도 가능은 하겠지만 너무 리스크가 큰 자리죠. 그래서 정말 빠른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이런 타점은 좀 패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충분히 좀 눌리면 최소한 한 9,000원까지는 이런 정도 타점까지는 눌리면 그때 가서 좀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확실하게는 제가 아까 그 서칭을 좀 하다가 잠깐 보고 넘어온 부분이었는데 대주주 매도 이슈가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뭐 지금 HTS 뉴스창에는 안 나왔다라고 제가 흘려들었어요. 저 이제 같이 일하시는 분한테.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유의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저도 정확히는 찾아볼 건데 지금 방송을 찍다가 잠깐 생각이 나서 이 종목 매매하실 분들은 그 부분도 조금 더 찾아보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저는 줌인터넷은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지켜보려고 하고 있어요. 섣불리 좀 매매가 들어가기에 조금 그렇게 좀 믿음이 안 가는 종목이어서 그 다음에 SG 세계물산도 일단은 첫째 날 캔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구간을 깨지 않고 위에서 지금 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수익 구간도 좀 많이 줬죠. 이제는 5일선 반등이 여기서 5일선 반등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얘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2차 상승으로 가든지 아니면 조정을 이 정도 1차 상승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고 시세가 마무리가 되고 조정이 나올 거예요. 그러면은 이제 윗구간에서 추격 매수하기는 조금 뭐 부담이스럽기 때문에 얘가 7.51선, 뭐 11선 이렇게 올라오면 좀 조정을 받으면 뭐 이런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7.51선이나 11선 혹은 기준선 이렇게 타점을 잡고 1차, 2차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11선 올라와서 11선 지지받는 거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보여집니다. 그 다음에 S넷이 저번 주 금요일 날 11선 눌림을 이렇게 이제 설명은 드렸었죠. 금요일 날 이렇게 눌림을 주긴 했는데 캔들 자체가 그렇게 안 이쁘다. 시가 고가로 음봉 형태로 이렇게 탁 떨어지는 모습이라 한 템포에서 반 템포 정도 더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. 왜냐면은 11선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
오늘 이제 종가상 11선 밑으로 이탈해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. 근데 오늘 역시 이제 종가 이탈해서 시작하니까 살짝 반등이 있었지만 11선 맞고 떨어졌고, 일단은 얘가 음봉 도지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얘는 뭐 이런 타점에서 어설프게 들어가기보다는 기준선인 여기까지 8,500원 라인까지 밀리는 거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라인 오면은 기준선이랑 21선 대응 이 정도 타점에서 한번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되고 SAM도 지금 첫날 이날 조정 캔들의 저점 구간까지 일단 주가가 좀 왔고 7.51선도 일단은 뭐 지지를 해서 끝났는데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S넷처럼 시가 꼬리 하나 없이 시가 고가 형태로 이렇게 캔들이 조금 그렇게 이쁜 모습이 아니어서 얘도 이 타점보다는 11선 올라오면 11선 타점, 이 타점 노려보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. 하나 더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. 그리고, 이 캔들이, 좀 물량을 어느 정도 털어먹었을 확률이 높잖아요. 여기 거래량도 터졌고. 그래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던지,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요런 정도 11선이랑 기준선 타점에서 단기 좀 반등을 노려보시던지 아니면은 안 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뭔가 조금이라도 찝찝한 모습을 보여주면 매매를 그냥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S넷과 SAM이 좀 다른 점은, SAM은 지금 뭐 재료로 보나 종목으로 보나, 뭔가 좀 시장을 주도하는 뭐 대장 역할을 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올려는 놓고 있지만 막 무조건 매매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종목은 아니에요. 삼지전자도 마찬가지고. 반면에 S넷은 5G 관련주로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이고 이날 기준봉 세워놓고 이 고가 구간에서 그렇게 물량을 다 털고 나갔다라고 보여질 만한 어, 거래량의 폭발은 없었기 때문에 얘는 이 정도 타점에서 한번 공략해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백광소재가 오늘 아주 급락을 보였죠. 얘도 저가권에서 100%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 1차 상승 후에 2차 상승 후에 쌍봉 맞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별로 그렇게 매매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렇게 막 강하게 드는 종목은 아니어서 그냥 장중에 지켜만 봤거든요. 경고 딱지도 붙어 있고 장도 좀 그렇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제 제가 방송하면서 너무 많은 종목을 다루고 또 그 종목이 보여주는 하루하루 모습마다 관점이 확확 바뀌어요. 바로 어제까지는 좋다 그랬다가 오늘은 또 안 좋다 그랬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. 단기 매매라는 게 하루하루 형성되는 주가 흐름, 시간 형성되는 주가 흐름에 따라서 너무도 이 종목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일단 백광 소재는 일단 지지라인 근처까지 좀 주가가 좀 오긴 왔어요. 이 라인 전 매물대 라인인데 여기서 지지 여부를 좀 판단하고 매매가 들어가실 거면은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밀리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조금 더 밀린다면은 아마 단기 반등이 이 구간 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 좀 이렇게 물려 계신 분들은 이 라인에서 혹시 반등이 좀 나오면 어, 좀 어느 정도 비중 조절 혹은 물량 정리가 좀 되어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신규로 하실 분들은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이 종목은 매매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
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요. 이 주가의 움직임이. 물론 오늘 이제 거래량이 그렇게 막 장대음봉 떨어진 거에 비해 이날도 그렇고 장대음봉 떨어진 길이에 비해서 거래량이 터지진 않았는데, 일단 그렇게 막 주가의 움직임이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느껴지진 않아서요.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요 정도 라인에서 요 정도 슈팅이 나오면 조금 비중 조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신규로 하실 분들은 짧게 대응 잡고 단타로 정도로만 접근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.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나무 기술도 저희가 이날 들어갔다가 이날 반등 때 뭐 짧게 그냥 익절하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힘이 없죠. 생각보다 힘이 없습니다. 나무 기술은 5G의 거의 대장주격 모습을 보였던 애라 이런 지지라인과 11선이 만나는 이런 자리들에서 보통 괜찮은 장이라면 요 정도 반등의 길이는 나와줘야 돼요. 양봉이. 근데 반등의 길이도 짧고 지금 11선에서 뭐 그렇게 조금 최소한 여기서 양봉 도지라도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조차 좀 나오지 않는 거 보니까 장이 지금 상당히 좀 수익 내기 까다로운 장은 좀 맞다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얘도 내일이 되면은 이제 11선을 좀 이탈할 가능성이 커요.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도, 그러니까 이 캔들이 살짝 의심스러운 캔들이잖아요. 갭 띄워놓고 윗꼬리 만들고 거래량 좀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요 정도 반등 나오고 밀리는 형국이라서 내일 11선 이탈하고 좀 더 밀릴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네요. 그런 다음에 21선 이렇게 올라오면 이런 타점에서 조금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찌됐건 얘도 1차, 2차 파동 자체로만 보면 이제 3차 파동이 나오고 죽는 자리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좀 되어져야 하는 자리입니다. 이렇게 되고 오픈 베이스는 삼성 SDS 뭐 피인수 재료로 급등을 했는데 뭐 삼성 쪽에서 전혀 사실 무근이다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급등이 이루어졌잖아요. 그냥 뭐 세력이 작업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, 그렇다면 얘가 일단 재료 자체가 우리가 어떤 이 종목을 믿고 매매할 만한 재료가 일단은 되어지는 게 아니라서 저는 조금 꺼려진다라는 생각은 듭니다. 그래서 혹시 뭐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제가 타점 하나 첫째 날 캔들 이날 첫째 날 둘째 날 캔들의 저점 라인이자 내일 아마 7.51선이 이렇게 올라올 거고요. 기준선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장중 단타 한번 뭐 노려보시면 되겠죠. 하지만 뭐 재료가 좀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막 분할 매수 하시기보다는 짧게 깨면 그냥 대응해버리고 장중에 단타 정도만 노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. 이렇게 되고, 이글벳은 제가 이날 매수를 좀 고민을 하다가 매수를 안 했고, 제가 말씀드리기는 재료가 지금 너무 죽었잖아요. 재료가 너무 죽었어요. 돼지열병 관련 종목들을 완전히 그냥 이슈가 거의 소멸됐다고 생각이 들 만큼 완전히 너무 죽어버려서 얘는 반등 없이 끝날 수도 있겠다 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이런 11선 기준선 이런 강력한 지지 라인들에서 매수가 좀 안 되고 제가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일단은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기준선까지 지금 깨고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얘는 이제는 조금 매수하기가 조금 꺼림직하다. 이대로 그냥 죽을 확률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아니면은 뭐 어떤 다른, 그러니까 재료로서 뭐 우리나라까지 뭐 이제 뭐 돼지열병 관련된 게 뭐 이렇게 넘어왔다라고 한다든지 뭐 확진 판정이 났다든지 뭐 이런 재료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
그렇게 큰 뭐 기술적 반등은 기대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겠다. 그러니까 뭐 장중에 설거지 파동 정도는 나올 수 있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장대 한봉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시세를 이어가려면 재료의 도움이 필요하다.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좀 매매하지 마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파세코도 일단 자리는 좀 줘요. 여기 이제 지지라인이자 21선 이렇게 붙는 라인 일단은 자리는 줍니다. 그래서 여기서 한번 뭐 이렇게 짧게 뭐 분할 매수 하신다든지 이 구간 안에서 매수 타점을 좀 잡아 보신다든지 그렇게 해서 뭐 짧게 좀 슈팅 나오면 수익 내고 나오는 전략으로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. 아시아나는 여기서 11선 반등 짧게 주고 일단 이탈해 버렸기 때문에 장대 음봉이 나오죠. 이런 자리들이 상당히 그 종목의 힘이 상당히 강하고 끼가 엄청 좋고 장도 좀 받쳐줘야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좀 이런 식으로 나와주는 자리예요. 그러니까 주가는 가만히 있는데 이평선이 올라와서 이렇게 밀어 올리는 모양. 요런 구간에서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경우는 종목의 힘이 정말 좋거나 장이 좋거나 그럴 때 이렇게 좀 11선 딛고 이런 모습이 좀 연출이 되지 좀 장이 안 좋거나 뭐 종목의 자체의 힘이 그렇게 좀 없으면은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이제 횡보하다가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오지만 이평선 딛고 이렇게 올라서지 못하고 깨고 좀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 종목도 제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강력하게 매수 사인을 드리지는 않았던 종목이거든요.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떨어지면 얘도 뭐 장중 단타로 기준선이자 21선이자 뭐 2만원 구간 이런 구간에서 뭐 장중 단타로 좀 대응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. 얘도 여기서 들어가실 분들은 분할 매수로 하지 마시고 짧게 여기 21선 깨면 대응하는 2만원이나 21선 깨면 뭐 대응하는 전략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되고 뭐 LMS는 좀 이제 좀 눌려야겠죠. 눌리면 그때 가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얘도 파동 자체로만 보면 세 번째 파동의 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얘도 리스크가 좀 있는 주가의 위치다. 그렇게 되고요. 첼시스도 힘없이 여기까지 좀 밀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돼지열병 관련주들은 저는 뭐 딱히 그렇게 매매하기가 좀 꺼려진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뭐 얘는 뭐 끝도 없이 가고 있고요. 오이솔루션 일단은 이 구간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지지라인 여기 매물대이자 여기 이렇게 지지 포인트에서 계속해서 지지는 받고 있어요. 지지는 받고 있는데 물론 장이 받쳐주면 지지받고 돌리겠지만 장이 안 받쳐주면 5만원까지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보면서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라인 5만원 에서 뭐 기술적으로 반등 노려볼 수 있는데 얘도 뭐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 할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여기서 깨고 떨어지면 상당히 좀 밑에 공간이 열려 있기 때문에 장중에 단타로만 좀 진입을 하시고 뭐 5만원이나 이런 뭐 기준선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에서 잡은 다음에 5만원이나 기준선을 깨면 대응을 하는 전략으로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다음에 SFA 반도체도 장이 받쳐주면 아마 얘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것이고 장이 안 받쳐주면 아마 좀 한번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는 자리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유니온이랑 유니머티리얼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료가 하나 터지면서
반등이 나온 상태고, 그 다음에 DR텍도 첫째 날 캔들이 거래량이 좀 터졌고요. 갭 띄우고 윗꼬리가 좀 달렸고,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도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, 재료도 엄청 지금 시장을 이끌어가는 뭐 대장 역할을 하는 재료도 좀 아니기 때문에 거의 뭐 개별 종목의 성격이 지금 강하죠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어드렸던 이선, 금요일날 이선을 제가 그어드렸었는데 살짝 위에서 반등이 나왔네요. 2300원 라인 정도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315원 찍고 일단은 반등이 좀 나온 상태. 얘도 이제 올선 이렇게 올라올 거고요. 올선 딛고 한 번 더 좀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줄런지 올선 깨고 좀 이런 식으로 떨어질런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오일선 깨고 떨어지면 그 다음 뭐 기술적 반등의 포인트는 뭐 한 2200원 정도, 기준선 이렇게 11선 올라올 거고요. 요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는데 강력하게 매매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종목은 아니에요. 이렇게 되고 ABL 바이오가 얘네는 이날 수급도 보시면 목요일 금요일 지금 수급 조치가 저는 좀 보유 중이신 분들에게는 좀 뭐 이렇게 저의 의견이 좀 안 좋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때 뭐 이런 구간이나 이런 구간에서의 ABL 바이오의 모습보다 그렇게 좋아 보인 모습은 아니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좀 느껴져요.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뭔가 그래도 수급 주체가 아직은 좀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었거든요. 이때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끌어올려줬는데 기관에서 매물출에 해버렸고, 그런 다음에 외국인이 물렸겠죠. 물린 외국인이 여기까지 좀 끌어올려 놓고 여기서부터 뭐 빠져나왔다고 저는 보여집니다. 물려있던 외국인도 여기서 빠져나왔다고 보여지고 탈출한 기관이 다시 뭐 이런 부근에서 받아주는 모습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. 이렇게 보여서 조금 좀 그러니까 얘가 사실 이 정도 포인트 왔으면 여기서 계속해서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포인트 왔으면 꼬리를 좀 달아줬어야 돼요. 이 라인에서 꼬리를 좀 달아줬어야 되는데 꼬리도 달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내릴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, 얘가 이 가격대는 깨면 안 됩니다. 29,000원. 좀 더 내리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이런 정도의 모습은 좀 보여줘야 돼요. 이렇게 되어야 이런 식으로 조금 돌아 나가지. 만약에 29,000원을 깨면 얘는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을 수도 있는, 혹은 이런 구간에서 좀 뭐 이런 식으로 지지받는 척 하다가 다시 한번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서 좀 리스크가 있는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고, 이런 상황에서 매수 주체가 어찌됐건 다시 좀 외국인이 됐든 개인 세력이 됐든 기관이 됐든 다시금 매수 주체가 좀 나타나줘야 됩니다. 그런 모습이 보여줘야 되고, 일단 조금 보수적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. 이 구간에서 반등이 좀 나오면 보유 중이신 분들은 너무 또 욕심부려서 다시 한번 뭐 전고점 가고 전고점 돌파하고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적당히 좀 비중 조절을 하시거나 탈출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됐고요. 테린 포장이 뭐 매각이 조금 뭐 흥행할 것 같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장중에 좀 급등했다가 윗골이 좀 많이 달고 밀렸는데요. 얘도 그렇게 안정감이 드는 주가의 자리는 아니에요. 이런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도 떨궈버리면 밑으로 공간이 많이 열려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얘가 밀리면은 뭐 한 7,000원 라인에서 기술적 반등 정도는 노려볼 수 있겠는데, 이게 지금 주가의 위치가 지금 때도 너무 많이 탔고
마음 놓고 안정적으로 매매를 해볼 만한 그런 위치는 좀 아닙니다. 저도 얘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우리 HLB가 일단 오늘 금요일장에 갭을 띄우고 갭을 6.63% 띄우고 아주 처참하게 밀렸어요. 공매도를 엄청 쳐가지고 뭐 대표적으로 뭐 HLB, 신라젠, 뭐 셀트리온 공매도가 많은 그런 바이오 종목들이고 HLB가 갭을 6% 띄어서 좀 밀리더라도 75,000원 많이 밀리더라도 한 75,000원까지 밀렸다가 이런 식으로 뭐 양봉 도지가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사실 좀 생각을 했고 HLB가 만약에 좀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좀 주가를 좀 회복을 하면 신라젠도 영향을 좀 많이 받거든요. 같이 이제 임상 상상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기대를 했는데 너무 처참히 밀려버렸죠. 그래서 오늘 HLB가 공매도 아마 하루 금지가 되었고 다행히 좀 상승이 나와주긴 했는데 좀 아쉬워요. 얘가 양봉이 오늘 출현을 하면 금요일날 음봉을 이런 식으로 감싸주는 양봉이 출현을 했으면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라고 좀 볼 수 있었는데 일단은 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. 이렇게 강력하게 음봉을 감싸는 양봉까지 출현을 하지 못했어요. 그래서 얘가 이제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 하루 이틀 안에 좀 금요일 음봉의 고가권을 좀 회복하는 이런 식의 좀 캔들이 출현을 해줘야 상방으로 더 이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. 아니면은 얘가 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수렴의 과정을 거쳐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다가 수렴의 끝에 구간에서 상방으로 갈 수도 있고 다시 한번 밀릴 수도 있고 이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아무튼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안에 금요일날 음봉의 고가권을 좀 넘어서는 감싸주는 흐름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신라젠도 금요일날 뭐 한 6%까지 고점을 만들어 놓고 이 고점을 유지하지 못하고 좀 많이 밀려서 종가는 1.61%로 끝났어요. 그래서 신라젠은 금요일날 종가인 56,800원을 훼손하지 않고 이 꼬리 안에서 봉이 좀 형성돼야 좋다라고 저는 봤는데 일단은 금요일날 종가를 좀 훼손하면서 음봉으로 좀 마감이 되어서 얘도 조금 생각보다는 저는 사실 오늘 갭도 띄우고 그래서 요런 정도의 모습 이 꼬리 안에서 마감되는 양봉의 출현이나 금요일날 고가를 넘어서는 뭐 요런 정도의 모습이 나오면 상당히 좋다라고 봤거든요. 이 매물대 박스권을 넘어서서 안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조금 시세를 좀 더 이어갈 수 있을 수 있겠다라고 봤는데 좀 아쉽네요. 좀 오늘 캔들의 형성이 조금 아쉬워요. 그래서 신라젠은 이제는 56,000원을 깨지 않고 여기서 좀 지지 받는 모습을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56,000원은 그래도 깨지를 말아야지 이 안에서 놀게 되는 모습이 안 나오고 한 단계까지는 아니어도 반 단계라도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좀 놀면서 횡보를 거치고 끝에 수렴 구간에서 좀 상방으로 트는 모습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얘도 HLB랑 신라젠은 이번 주 뭐 한 수요일 목요일까지의 움직임이 좀 상당히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. 너무 길게 찍었네요.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